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오늘 건설업 혁신 3불 추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추방대책의 3불은 하도급 불공정과 근로자 임금 불안, 부실공사 등 건설 현장 위험 요소로 이를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책 내용은 먼저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00% 적용합니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업체가 건설 근로자에게 시중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를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합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행 계약제도와 적정한 공사비 등에 대한 개선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 어린이교통공원이 시설 노후화와 관리 운영이 부실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주시 고미희 의원은 교통공원 관리 부실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 어린이교통공원이 시설 노후 문제와 실내 교육장도 없어 부실 운영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들이 2개월에 1회, 연간 10시간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 지역 900여 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매년 약 300회 이상 찾고 있는 교육장이지만 많은 수가 찾는 만큼 관리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 고미희 의원은 전주시에서 교통공원에 지원하는 1년 예산은 8천만 원뿐인데 이런 금액으로는 안전교육 강사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를 부담하기도 어렵다며 교통공원 관리 부실에 대한 개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됐을 뿐 아니라 사용에 부적합한 것이 많고 제대로 된 실내 교육장조차 없어 악천후시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약간 오래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씩 돈을 들여서 저희가 보수를 해왔고요. 저희가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무산됐어요. 가지고 이후에는 저희가 또 다시 국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전주시 관계자는 내년에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국비 지원을 신청해 관리 운영 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전주시의 남부시장 활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정작 수십 년간 남부시장을 지켜온 토착 상인들은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남부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인근 변두리의 토착 상인들이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에는 야시장과 청년몰이 형성되어 있어 매주 15,000여 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의 남부시장 활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일부 남부시장 상인들만 혜택을 누리고 있을 뿐 정작 오래전부터 남부시장을 지켜온 토착 상인들은 찬밥 신세를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시장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보러 오면은 그때 사람이 많단 말이요. 그러면 형성이 잘 돼서 잘 돌아간다 그러지만 실제는 야시장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 돌아가는 거지 고정적으로 시장에 오래오래 시장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인들한테는 별 이득이 없어. 실제로도 남부시장에는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장사가 가능한 반면 바로 옆 풍남문 상점가와 남부시장 외곽의 상점들은 비라도 오는 날이면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매대 상인들과 관광객들은 주로 남부시장 중심부로 몰리면서 시장 변두리의 고령 토박이 상인들은 점차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시장 상인들의 경우 대부분 상인연합회에 가입되어 갖가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지만 대다수의 변두리 토박이 상인들은 가입하지 않아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매달 돈을 내는 상인연합회 회원들과 일반 상인을 구분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변두리 상인들도 지원을 원하면 상인연합회에 가입을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남부시장의 관광객 유입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수십 년간 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시장을 지켜온 토착 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남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주정차할 경우 차량 소유자 핸드폰으로 불법 주정차 사실과 차량을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남원시는 이 시스템을 2014년 3월부터 도입해 현재까지 제공된 총 문자 건수는 65,529건입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약 22억 원을 경감시켰고 전년도 대비 1947건의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이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원시 교통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가입 신청은 남원시 홈페이지 배너창 또는 남원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교통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지난 27일 기업 도우미 공감 한마당 및 기업 현장 방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업 도우미 제도 시행 2년을 결산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2016 기업 도우미 성과 보고에 이어 이윤구 사무관의 해외 정책 연수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도우미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과 기업 현장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선택 시장은 기업 도우미들이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 기업 애로 해소 및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기업 도우미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전주시와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7일 전주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취업 희망자에게 복지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전주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와 전주고용노동지청은 27일 전주고용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전주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주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조성사업은 고용,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 기관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시민들이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음과 동시에 이에 따른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의 연계성이 저하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6개 기관 39명으로 운영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는 취업 관련 복합적인 애로 요인이 있는 취업 희망자에게 통합적인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의 입장에 서서 취업을 돕게 됩니다. 이런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이러한 국민 입장에서 일하자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전국에 100개를 이렇게 촘촘히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전주는 금년에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더 의미를 담아서 했습니다. 서민금융 부분은 아마 가장 앞선 센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특히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를 마련해 건설근로자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교육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주고용센터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기존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지급 업무 등과 함께 일자리센터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복지지원팀의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서비스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